일단 제가 방송 전에 듣기로 조 전 장관 항소심 재판 판단의 결과에 대해 여당은 사필 규정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직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공식 반응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체크해본 결과. 조 전 장관은 오늘 말에 민주당의 반응이 그래서 더 제법 궁금한데요. 민주당은 사실 이 비례대표 건에 대해서 우리 중심으로 모여라 함께하자 여기에 이득이 된다면 다 품을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을 했지만 속내는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조국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이 결코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안타깝지만 조 전 장관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대법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조 전 장관 말. 근데 최근에 보면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얘기는 범야권 승리에 도움이 돼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다소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제법 더 궁금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축구가 요단강 건너지 못해가지고 결승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보다 조국의 강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어요. 예. 그때도 못 건넜는데 이번에도 또 이번에는 조국강을 갖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건널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저 신당이 창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비례대표가 병리평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신당 창당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채택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름 신당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예요. 그냥 병리평으로 밀어붙였으면 저런 조국의 강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송영길 전 대표까지 무슨 검찰의 채랑 이런 거 만들게 되면은 그럼 진짜 이번 총선은 더 가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정성호 의원의 말의 행간을 좀 보면 결국은 중도층도 총선 때 가져와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까지 비례대표 직접 주거나 껴안으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내포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쯤에서 최근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의 핵심 메시지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이른바 조국 신당이 독자적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과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할지. 근데 차재현 교수님. 네. 아까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든 윤석열 정부 탄생 원인 제공한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네.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전 장관 글쎄요 뭐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많은 공이라면 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저 말과 이른바 조국 신당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렵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5년 다음 정권으로 끝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임대 3법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조국 사태를 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도 무당층들이 당시 집권 세력에 입안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조국의 강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 설사 조국 전 장관이 또 별도의 그 정당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합 비례정당의 플랫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조국의 강도 있었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에 가장 핵심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을 수용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실을 가면 조국 전 장관은 모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저는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00석이 운운한 부분은 본인이 별도의 신당을 통해서 준연동제 안에서 독자 신분이 가능할 것이고 거기서 만든 의석을 가지고 다음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총선 이후의 국민 과정에서 반윤석열 정권을 모아서 일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전선을 만들 때 그때 200석을 모으자 그때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사를 저는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예. 글쎄요. 친문에 퇴우 총첩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이면 핵심 친문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만큼 이 조 전 장관이 앞으로 계획하는 이른바 조국 신당과 지금 친명계가 구상하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합쳐질지 아닐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